야구는 후회를 관리하는 게임이다. 1994년 테네시 대학교에 입학해 에이스로 활약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시속 140km 후반에서 150km 초반에 빠른 공을 던졌던 이 선수는 메이저가 주목하는 강속구 유망주로 손꼽혔죠. 19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약해 동메달을 따기도 했던 이 선수의 앞날은 정말 창창해 보였죠. 그해 6월에 있었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8번째로 뽑혔고 당시로선 거금인 81만 달러의 계약금을 텍사스 레인저스로부터 제시받았죠. 당시 공식 계약을 앞두고 메디컬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구단 측에서 베이스볼 아메리카 잡지 표지에 나온 이 선수의 팔의 각도를 보고 이상함을 느끼고 마지막 단계에 또 하나의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수는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은 한 번도 선발을 걸은 적이 없다고 답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자신도 그 사실은 알지만 검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였습니다. 검사 후 텍사스 프런트는 약속했던 81만 달러 대신 7만 5천 달러로 계약금을 후려쳤고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관두라고 말했죠. 이때 대학교 2학년 때 들어둔 팔꿈치 모험이 있었고 만약 야구를 그만둔다면 100만 달러를 얻을 수 있었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라는 꿈을 접을 수 없었던 이 선수는 그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너클볼러 사상 유일한 사이 영상 수상자인 R.A. 디키입니다. 너클볼. 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심판 론 루치아노는 너클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죠. 투수는 제구를 할 수가 없고 타자는 칠 수가 없고 포수는 잡을 수가 없다. 코치들은 가르칠 수가 없고 대다수의 투수들은 배울 수가 없다. 너클볼은 손끝으로 공에 회전을 주며 던지는 일반적인 구종들과는 다르게 손가락의 관절 너클을 이용해 공을 밀어서만 던지는 구종으로 날아가는 동안 공의 회전을 최대한으로 줄여 공의 앞뒤 압력차와 주변에 발생하는 기체의 난류에 따라 이리저리 무작위로 움직이는 구종입니다. 너클볼의 구속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릴 수 없는데요. 너무 빠르게 던지자니 공의 회전수가 높아져 공의 불규칙한 움직임이 줄어들어 느린 직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던질 수도 없습니다. 프로 레벨에서는 너무 느리게 오는 너클볼은 그냥 아리랑볼이 되기 때문에 타자들에게 얻어맞기 십상이죠. 따라서 높은 속도와 낮은 회전수를 동시에 가질수록 좋은 너클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너클볼로 이름을 날렸던 투수들의 일반적인 구속은 평균 시속 60에서 70마일 정도였죠. 하지만 디키는 70마일 후반대에 빠른 너클볼을 던졌는데요. 스피드를 위해 회전수를 조금 포기하긴 했지만 너클볼 특유의 불규칙한 움직임은 최대한으로 가져갔죠. 디키가 이런 너클볼을 그냥 던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5년 동안 마이너 생활 후 200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디키는 2005년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어깨를 다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후 구속이 떨어지면서 패스트볼 구속이 140km에도 못 미치게 되죠. 다시는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뛸 수 없게 된 몸 상태에 좌절하던 디키에게 벅 쇼월터 감독과 허샤이저 투수 코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이너로 내려가 너클볼러가 될 것을 제안한 거였죠. 당시 31살이었던 디키의 메이저리그 성적은 72경기 239와 3분의 2이닝 15승 17패 ERA 5.48이었는데요. 디키는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클볼러가 되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너클볼에 대한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는 10분, 배우는 데는 평생. 너클볼을 시합에서 한두 번 던져보기만 해봤던 디키는 너클볼을 제대로 마스터하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그 과정에서 너클볼 역대 최고 투수였던 필 니크로와 찰리 허프, 팀 웨이크필드 이 3명의 너클볼러에게 너클볼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2010년 뉴욕 매츠와 계약을 맺은 디키는 마이너에서 8경기 60과 3분의 2이닝 4승 2패 ERA 2.23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고 그해 페레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메이저로 콜업돼 최종 성적 27경기 174와 3분의 1이닝 11승 9패 ERA 2.84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게 되죠. 프로에 지명된 지 14년 만에 메이저 승격과 강등을 35번 왕복한 만 36세 노장 투수의 너클볼러로서의 첫 성공이었죠. 2012년 자신만의 고속 너클볼로 사이 영상까지 수상한 디키는 너클볼러의 전성기를 이끈 마지막 선수인데요. 현재 디키 이후 크게 성공한 너클볼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클볼 자체의 제구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와 최소한의 회전을 매번 던질 때마다 구현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던지는 투수조차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다 보니 받는 포수는 더더욱 잡기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포수가 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너클볼을 던져봤자 폭투로 점수를 내주기 십상이죠. 따라서 너클볼 투수에게는 너클볼을 잘 받는 전담 포수가 필요한데요. 현대야구에서는 포수의 프레이밍과 수비 능력보다 타격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타격이 좋지 못한 전담 포수를 로스터에 넣을 바에 너클볼 투수를 아예 쓰지 않는 팀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이저리그에는 너클볼을 사용하는 선발 투수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선발 투수 맷 왈드론입니다. 2023년 6월에 AAA에서 콜업되며 선발로 출전하게 된 왈드론은 작년 8경기 41과 3분의 1이닝 1승 3패 ERA 4.35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왈드론은 디키와 비슷한 70말 후반대의 고속 너클볼을 던지지만 투구의 약 80%를 너클볼로 던졌던 디키와는 다르게 30%대의 너클볼 구사율을 보여주며 다양한 구종이 쓰이는 현대야구에서 너클볼 투수가 살아남는 법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번의 좌절의 순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디키에게 사이 영상을 안겨준 구종 너클볼. 부상을 당해 커리어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는 투수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이 구종은 과연 스피드와 스핀수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야구 피칭 트렌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스포츠 탐구 영역이었습니다.